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주입니다. 어제 국채금리와 상승과 함께 테슬라를 비롯해서 많은 주식들이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테슬라의 경우는 무려 2.17%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403달러에 마감을 하였는데요. 풀장에서 2%까지 추가로 더 오르면서 좋은 반등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12월 25일 날 옵션 세력들이 테슬라 750달러에서 800달러 그리고 930달러까지 대량의 콜옵션을 잡았다라고 공개된 것을 포함해서 총 2개의 호재 뉴스가 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애덤은 테슬라의 프라이스 타겟을 무려 800달러까지 상향 조정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불 케이스지 베이스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 자료는 제가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 매번 공유드리고 있는 기관들의 전체 프라이스 타겟 현황으로 베이스 케이스는 여기 이렇게 430달러로 400달러에서 30달러가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베이스 케이스가 아닌 테슬라가 정말 잘해준다라고 했을 때 8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정한 것인데, 원래 불 케이스의 경우는 600달러였는데 200달러를 업시켜서 800달러로 세팅한 것이니 장기적으로 테슬라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800까지 가는데 필요한 조건 또한 밝혔는데요. 그것은 테슬라가 2030년까지 약 700만 대의 자동차를 출고하고 마진율로는 26%를 달성했을 때 가능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호재는 바로 옵션 포지션에 있었는데요. 이 포지션은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장이 시작하기 전 미리 공유드린 세력들의 포지션 현황으로 비록 주가는 프리장에서 385달러 등 하락하고 있었지만 정작 세력들의 포지션은 400달러대에 공고하게 이렇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좀 의아해하면서 분석을 드린 자료입니다. 어제인 1월 13일경 옵션 만기일인 1월 17일 기준으로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정작 여기 아래쪽에 베팅하는 풀옵션은 보이지 않았었고 385보다 더 위쪽인 여기 400달러대에 풀옵션이 잡혀 있었던 것인데요. 이 말인즉슨 400달러 책에서 수익 실현을 함에 따라서 주가가 끌려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38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었던 테슬라는 순식간에 400달러까지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저의 경우는 테슬라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펀더멘탈과 주가 이면에서 일어나는 메카닉적인 부분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것을 미리 대비해서 1월 9일날 멤버십분들 상으로 트레이딩 얼러트를 통해서 추매하겠다라고 공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추매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내역은 저희 멤버십분들께만 공유를 드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추매를 하긴 했지만 그 이유는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의 경우 11월 29일 336달러대 추매를 하고 테슬라가 480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급 현황은 가장 강함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가장 강함은 단기적 고점을 가리키기 때문에 추매는 하지 않고 오히려 수급이 여기 약함 쪽이나 가장 약함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는데요. 테슬라가 24년 4분기 출고량을 미스하고 일자리 지표는 강하게 나옴에 따라서 결국 여기 약함을 거쳐서 가장 약함까지 내려갔고요. 그 과정에서 테슬라는 400달러 언더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분할 매수를 한다면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계획이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가장 약함에 들어온 초입 단계에서 한번, 여기 중간에서 한번, 또 그리고 가장 약함일 때 이 끝 모서리에서 또 한번, 이렇게 3번을 계획하고 있었고 테슬라는 초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추매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중을 강하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저의 경우에는 24년 4월달, 24년 10월 25일, 24년 11월 4일, 그리고 24년 11월 29일까지 총 4번을 이번에 추매하기 전에 하였기 때문에 수량을 무리해서 담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의 경우는 반대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면서 가급적이면 가장 약함일 때 담아서 최대한 평단가는 보호하되 수량을 늘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다시 400달러를 갱신한 테슬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옵션 세력들이 그 다음으로 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이며 앞으로 발표 예정에 있는 PPI와 CPI의 매크로 결과인 것입니다. 일단 옵션 세력들이 이번 주에는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오전에 분석드린 여기 변수라는 글에서 분석을 드렸고요. CPI 또한 분석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일단 오늘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PPI가 어떻게 나오냐입니다.
1월 14일인 오늘 10시 반에 나올 예정으로 일단 PPI Final Demand Year over Year의 컨센은 이렇게 3.55%이고 PPI X Foreign Energy의 경우는 3.8%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지난달인 3.0%에 비해서 컨센이 0.5%나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PPI X Foreign Energy의 경우는 지난달인 3.4%에 비해서 0.4% 상향 조정이 된 3.8%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채금리의 흐름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상승을 하는 것인 만큼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은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돼서는 안 됩니다. 즉 컨센인 3.5% 대비해서 더 저도 수치가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국채금리는 하락하면서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면은 3.5% 이상의 수치가 나온다면은 국채금리는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 만약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면은 일단 추세는 전달에 비해서 확실히 높아져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일단 추세가 높아져간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가늠을 해보자면은 이것은 시리의 Economic Surprise Index로 상승을 하면은 컨센 대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여줘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것이고 하락하면은 컨센 대비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잘 보시면은 2024년 말을 시작으로 12월까지는 꾸준히 컨센 대비해서 낮은 수치가 계속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슬슬 다시 컨센 대비 높은 수치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락의 절반도 올라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확률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PPI와 CPI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 장을 보시면은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보시는 것처럼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제가 멤버십분들 상으로 24년 6월을 시작으로 분석드린 기업으로 이 기업은 젠슨 황이 AI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고 극찬한 섹터의 기업으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드디어 엔비디아와 콜라보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무려 5%나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해당 기업은 여전히 저평가로 약 70%대에서 119% 정도의 업사이드를 장기적으로 갖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잡혔고 여기 이 넥라인이 뚫릴지 말지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엔비디아와 콜라보 소식이 나오면서 헤드앤숄더가 무너졌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실제로 여기 거래량 또한 솟구치게 나온 흔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옵션 섹터의 포지션 또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의 호재 뉴스와 테슬라에 대한 저의 대응 내역 그리고 추가로 엔비디아의 콜라보 호재 뉴스에 따라서 상승을 시작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떠한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놨으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에 대한 분석 또한 제가 연 4,500만원 넘게 소비를 하면서 만들어낸 리서치의 결과이니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라도 제 서비스에 대해서 홍보한다는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이고요. 추가적인 분석은 제가 오늘 밤 테슬라 민나잇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